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첨단 기술,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조선 강합니다. 분단 체제라는 거대한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 북한 재건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천문학적인 우리에게 베니핏, 이득을 가져다 준다. 분단 체제 해소라는 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저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랑 거인들이 벌이는 체스판에서 한국이 무력한 새우가 아닌 게임 체인저가 될 방법은 뭘까요? 물론 이 주간신 책에 답은 나와 있겠지만. 제목이 여기에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거든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보세요. 우린 참 특수한 지정학이 있죠. 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미, 일, 중, 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위를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일본은 넘을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 볼까요? 옆 나라가 강하면, 거란이 강하면 고려를 침공해요. 당나라, 당태종 강하면 고구려를 침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 병자호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임진왜란. 그 다음에 근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36년간에 우리를 강점했죠? 이게 다 언제예요? 옆나라가 강할 때예요. 네. 청나라가 강할 때, 당나라가 강할 때, 그다음에 금나라가 강할 때, 일본이 강할 때거든요. 강하니까 침공하겠죠. 강하니까 침공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강하면 우리는 코피 터져요. 이게 대한민국, 조선반도, 한반도의 숙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볼까요? 지금 가볼게요. 이 무국화 시대가 뭐냐면 극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미소 양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 소련은 완전히 러시아로 갔지만 러시아는 이제 코피 터지는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트럼프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미국이 강하고 돈이 넘쳐나면 트럼프 같은 인물이 되겠어요? 야, 내 밑에 들어와. 내가 다 돌봐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돈을 왜 써야 되니? 김 작가님이 어마어마하게 막 잘 돼갖고 막 돈이 넘쳐나면 옆집에 떡도 돌리고 뭐 그렇죠. 개밥도 하루 2끼 주고 3끼 주고 뭐 근데 막 적자나고 힘들어요. 그럼 힘들죠. 그럼 옆집 떡을 왜 돌려요? 네. 개밥 2끼도 한 끼도 줄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 GDP의 절반쯤 차지했거든요. 지금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4분의 1이에요. 지금도 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갖고 그냥 치사하게 뭐 내 물건 안 사갈래 관세 먹어라 마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절반일 때와 4분의 1 때는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말해요, 트럼프가. 내가 니네 안 지켜줘. 왜 지켜줘? 니네가 지켜. 내가 남의 전쟁에 돈을 왜 써? 네. 이거죠?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하죠.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이라고 봐요. 석양은 아름답지만 언젠간 지죠. 자, 그러면 러시아는 중진국으로 추락했어요. 네. 러시아 GDP가 세계, 미국과 견주던 러시아가 지금 10위권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은 예전 같지 않아요. 일본요. 다카이치가 왜 선풍적이겠어요? 정부 부채가 250%인데 더 적극 재정을 하겠대요. 돈을 더 풀겠대요. 빚 더 진다는 얘기예요. 왜 일본인들이 다카이치 열광하는지 아세요? G2였던 일본이 95년에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갔던 일본이 지금 쇼프도 안 되거든요. 그 처절한 추락,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한국 우습게 알았는데 네.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한국보다 물가가 더 싸요. 어느 부분은. 그 다음에 중국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일본의 좌절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뭐래요? 일본만 나간 거예요. 우리 강하게 보통국가, 중국과 대들 거야. 한국 혼내줄 거야. 이러니까 지금 열광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일어서요, 지금? 노세한 일본이. 정부 부채 250%가 적극 지정을 한다고요? 빚 더 진다고요? 되겠어요? 안 돼요. 일본은 노세에 있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단언컨대. 다카이치는 일본의 희망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일본의 절망이에요. 절망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중국은요? 피크 차이나. 그러면 주변국이 강할 때 우린 코피 터졌는데 지금 다 약간 주변국이 약하면요. 우린 찬스인 거죠. 거꾸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첨단 기술, 반도체, 배터리, 전기도 강한 거 아세요? 전기 쪽 상당히 강해요. 네. 원자력, 조선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력은요. K방산 세계 5위잖아요. 문화력은요. 세계 1위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래미 무슨 뭐 아카데미 무슨 그런 상을 논봤어요. 전 세계에. 빌보드 차트, 빌보드일 수도 있나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항상 또 이제 뭐 논란인데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리질리언스.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의 그 미중위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위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극복하고 절차대로 가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미국도 안 되잖아요.
관세 위헌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거 모두 위헌이에요. 위법이에요. 다 대부분이. 네. 자국민 총사 죽이고 나서 테러리스트 뭐라 그래요? 아이스가 인민단속국이. 그래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잖아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박근혜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고 비상겸의 사태를 절차대로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호불호를 꺼내서. 이런 나라는 유일해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2024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인데 에스모글루, 로빈슨, 존슨 3명이 탔어요. Why Nation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프로그레스, 네. 기술과 진보, 권력과 이걸 쓴 3사람이거든요. 근데 Why Nation Fail이 그 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왜 국가가 흥망성쇠를 하느냐 할 때 바로 체제의 건강성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북한과 한국을 비교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이 균형 있는 모범국이다. 네. 북한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건 세계 꼴찌잖아요. 지금도 송만색이고 저 어디 가면 참 정말로 말 안 듣는 못된 동생으로 전락했고 대한민국은 모범국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해요. 했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그랬죠? 네. 애기 꼭 많이 낳으세요. 네. 애기는 낳아야 된다. 인구는 진짜 문제다. 인구는 머스크도 걱정하고. 네. 자, 그 정도면 한국은 자, 주변국들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는데 한국은 튀어올랐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5,000년 역사라고 했을 때 세계 최전성기는 어딜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은? 우리의 최전성기는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지금. 광개토도양. 세계가 광개토도양을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아무리 영토가 넓어도. 고려 거란전쟁 많이 봤죠? 그래봤자 동북아 전쟁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전 세계를 경영한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라고요, 지금. 맞아요. 기업도 나오고 있죠. 그럼요. 경제 10위, 국방력 5위, 문화력 세계 최정상, 민주주의 모범국.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 모범국일 거예요. 그건 세계 최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는 이 무국화 시대의 환경은 뭐냐?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은 뭔지 아세요?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쁘지요? 나 매력 있지요?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김 작가님이 어디 가서 나 이쁘지요? 매력 있지요? 얘기하면 소용없고 실제로 매력이 있고 이뻐야 돼요. 이쁘다는 말은 더 뷰티 이런 말을 떠나서 매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매력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경제부터 시작해서. 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글로벌 이 무국화의 시대,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만 경쟁이 있는 건 아니죠.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미국이 우리한테 마스가 야, 조선 좀 해줘라. 우리 3,500억 달러 뭐 투자 뭐 뺏겠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난하면 쳐다나 보겠어요? 미국이 캄보디아 뭐 우간다 앙골라한테 돈 투자라고 그럽니까? 손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미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없으면 주한미군이 이겠어요? 벌써 떠났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러우 전쟁도 사실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지만 찬스가 될 수 있다. 러우 전쟁 끝날 거거든요. 영원한 전쟁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북극 항로의 시대거든요. 북극 항로의 그 지배적 영향력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베리아 극동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횡단 철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이제 경제로 옮겨오겠죠. 경제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5분의 1 지역에 대한 전후 복구가 중요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걸 복구할 경제적인 능력도 산업적 능력도 없어요. 러시아 수출의 4분의 3이 지하자원이에요. 산업이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유럽과 사이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져요. 러시아인들한테 여론조사해 보면 미국과는 어떻게 다시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유럽은 아니다. 왜?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지금. 간접적으로. 자, 유럽은 러시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이제 러시아는 유럽을 못 나갑니다. 유럽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예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을 안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재는 계속되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협력 대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인도 생산 산업이 안 돼요. 중국은 잠재적 경쟁자예요. 왜? 중국은 지금 아무르주, 하브로스크주, 연해주 이거 합치면 한반도 대여섯 배 되거든요. 이게 1870년까지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1860년까지는. 베이징 조약 전까지는. 1858년 아이온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이 거대한 지역을 러시아가 뺏어갑니다. 청나라의 홀로탄. 그래서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들은 과거에 우리 발해 고구려 영향권이었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상 중국 시노포비아, 중국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시진핑이 중국몽인데
이 땅을 찾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그럼 재건 파트너는 그렇다고 북한을 할 수는 없으니. 북한은 노동력은 제공할 수 있겠죠. 자, 남는 게 일본이죠, 일본. 네. 일본은 중국하고 붙겠다고 우경하고 있고, 네. 일본은 또 북방 사계 도서 문제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양쪽은 뚫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가장 뭐가 없네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건설도 되게 잘하고. 당연하죠. 건설, 반도체, 전기, 전자, 정밀기계, 선박, 그 다음에 경공업.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관객께서는 가능하다. 고맙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해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근에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고맙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병력 계속 필요하니까 경제는 우리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러우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의 찬스 기회가 될 거다. 자, 지금 중국이 옛날처럼 우리 두들겨 패지 않죠? 왜 미국하고 충돌하는데 우리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다카이치 저 난리 치고 뭐 블랙 이글스 독도 비행했다고 급여도 안 시켜주니 나중에 또 시켜줬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하고 왜 싸워요? 그건 왜냐? 우리가 그만큼 협상력이 커진 거예요. 미국 옛날 같으면 우리 안 쳐다봤을걸요? 근데 말하잖아요. 30억 달러 내놔? 마스가. 트럼프 입만 열면 하나오션이랑 배 만들까 막 떠들잖아요. 없어요. 전기 분야에서도 미래의 시대는 전기거든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불안하게도 화석 에너지, 화력 에너지나 아니면 석유, 신재생 에너지 갖고는 안 돼요.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누가 강해요?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기에 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배전부터 송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력이 있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인데, 김정은이 뭐 저 속속이고 그러지만, 통일은 거대한 회오리예요. 모멘텀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 통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충격도 주고 비용도 요구하겠지만, 국가의 대전환, 국가의 대발전, 전략적 대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독일 통일하고 나빠졌나요? 10년은 나빴어요.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브레이브 뉴월드 책도 있죠? 신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든데 통일을 왜 하느냐. 그렇지만 분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일종의 병과 같은 거예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만일에 자 우리 김 작가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안전할 것 같아요? 북한의 변고가 나면 남의 나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꾸 우리는 뭐 북한이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단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이 징병제예요. 지금 뭐 부동산 얘기하지만 지금 접경 지역으로 가면은 국토 효율적이 이용 안 돼요. 네. 근데 이 대륙국가가 섬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분단으로 인한 갈등. 이 갈등이 우리 사회 재생산돼요. 증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 배제의 정치가 뿌리가 이 분단 여기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왜 지금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전 세계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가 뭐 파리, 런던에서 지금 한국 서울로 바뀌잖아요. 세상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왜 OECD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이혼율, 최대의 출생률, 왜 최고의 갈등 지수일까요? 왜 결혼을 안 하고, 하면 애를 안 낳고, 해도 이혼하고, 젊은이 우울증, 노인 우울증 왜 최고고, 왜 이럴까요? 그건 전 분단에서 찾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에이, 헛소리 마. 아니거든요. 분단 체제가 만든 게 뭐예요? 치열한 경쟁. 분배보다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위너 테이크스 올. 절차는 지키지 않아도 좋아. 결과만 내. 이런 치열한 경쟁 체제. 배려, 관용 이것보다는 이 살인적인 경쟁 체제.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사회적인 어떤 균등함보다는 더 효율성을 추구해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출발점은 뭐예요? 바로 분단이 배경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는 조건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분단이란 말이에요. 그 분단에서 출발하는 많은, 이게 다 100%는 아니지만 분단의 어두운 스트레스, 이 긴장관계가 우리 삶의 여건을 팍팍하게 만드는 많은 영향을 준 거죠. 거대한 불안, 이 사회적인 불안들 보이지 않는. 전쟁을 눈에 이고 살잖아요. 지금 일산, 파주 가보면 바로 보여요, 북한이. 거기서 소구경 화기만 쏴도 넘어온단 말이에요.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하는 야포 사거리에 뭐 시간당 그러잖아요. 10,000발, 20,000발 쏜다고. 그 사거리에 있다고 해요, 지금 거대한 불안에. 근데 이 불안에 너무나 익숙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안전한 줄 알아요. 났잖아요, 언제?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잖아요. 포격전 서로 주고받았다고요. 어디서? 연평도 얼마나 가까워요, 지금. 인천 앞바다인데.
전쟁이 영원히 이게 안 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무슨 뭐 영원히 영원히 떨어져 살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따로 못 산다니까요. 김정은이 뭐 우리 민족 아니야. 오늘 갑자기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아니에요. 형한테 형제 아니까 형제 아닌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분단 체제라는 거대한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 만일에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들고 혼돈도 있겠죠.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 다음에 육로로 대륙의 정체성 회복, 그 다음에 북한 재건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거기다가 분단을이라는 거대한 긴장 해소, 그다음에 한반도가 제대로 된 생태계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따질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안보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우리에게 베니핏, 이득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분단체제 해소라는 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꾸 비용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불확실성의 이 책에서 말하는 무국화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